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림은 배우는 중이지만 꿀팁은 야무지게 가져오는 지호입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장 보는 것도 은근 기술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엄마가 사오시는 걸 먹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마트에 가서 고르고 손질하고 보관까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떤 게 맛있는 거지? 이렇게 손질하는 게 맞나? 이런 순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트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들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름 대표 과일 수박입니다. 수박은 한 통만 사도 가격이 꽤 나가는데 막상 사서 집에 와서 잘라보면 수박이 밍밍할 때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패 확률을 줄이는 수박 고르는 법부터 수박 손질하는 방법, 그리고 남은 수박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꿀팁까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꼭 알려주고 싶은 꿀팁들은 댓글로 꼭꼭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살림 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하면 떠오르는 대표 과일, 바로 수박이죠.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놓다가 꺼내서 한 입 베어물면 더위가 싹 물러나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수박을 사기 전까지 속을 볼 수가 없다는 건데요. 겉은 멀쩡해 보였는데 막상 집에 와서 잘라보면 색도 연하고 맛도 없고 밍밍하고 또 씨는 왜 이렇게 많은지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마트에서 수박 앞에 서면 사람마다 수박 고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두드려도 보고 굴려도 보고 줄무늬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수박 앞에 가서 이거다 이렇게 감으로 고르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포인트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감을 더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꼽이 작고 단단한 수박을 고르세요. 먼저 수박을 뒤집어서 밑부분을 봐주세요. 수박의 아래쪽에는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이걸 수박 배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배꼽이 너무 크고 넓게 퍼져 있는 것보다는 작고 단단한 것들이 단맛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트에서 수박을 고를 때 우리는 보통 위만 보거나 앞면만 보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단서는 밑면에 숨겨져 있는 거죠. 배꼽이 작으면 수박이 자라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위쪽으로 보내서 과육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반대로 배꼽이 너무 크거나 퍼져 있고 주변이 물러 보이고 색이 고르지 않다면 속이 비어 있거나 식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고를 때에는 위에서만 보지 마시고 한번 굴려서 아래쪽의 배꼽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박을 고를 때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꼽은 작게, 모양은 깔끔하게, 그리고 만졌을 때는 단단하게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좋은 수박 꼭 고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박의 줄무늬입니다. 수박하면 초록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떠오르는데요. 그런데 이 줄무늬도 그냥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익은 수박은 보통 그 검은 줄무늬가 진하고 초록색 바탕과 대비가 또렷하고 무늬가 비교적 고르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줄무늬가 흐릿하거나 전체적인 색이 밋밋하거나 어딘가 힘이 없어 보이는 수박은 아직 덜 익었거나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까맣고 진하면 된다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색이 또렷하고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사람 얼굴도 혈색이 좋아 보이면 건강해 보이잖아요. 수박도 비슷합니다. 껍질색이 선명하고 윤기가 있으면 잘 자란 수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박 앞에서 고민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줄무늬가 흐릿한 수박보다 진하고 선명한 수박, 색이 탁한 수박보다 초록색과 검은색 대비가 또렷한 수박, 이쪽이 성공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세 번째, 노란 바닥 자국을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박의 노란 바닥 자국인데요. 수박을 자세히 보면 한쪽 면에 노랗거나 크림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이건 수박이 밭에서 땅에 닿아 있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 부분이 하얗거나 연한 색이면 아직 충분히 익기 전에 수확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크림색이거나 진한 노란빛이 돌면
밭에서 충분히 익은 뒤에 수확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란 부분을 보고 색이 왜 이래? 상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적당한 노란 바닥 자국은 적당히 잘 익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물러있거나 갈색으로 짓무른 느낌이면 피하셔야 하고요. 그냥 단단한 껍질 위에 노란빛이 고르게 있는 정도면 좋은 신호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고를 때에는 줄무늬만 보지 마시고 노란 자국도 꼭 확인해 주세요. 하얀빛보다는 크림색, 연한색보다는 진한 노란색,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네 번째,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수박을 고르세요. 네 번째는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입니다. 같은 크기의 수박이 2개 있다면 꼭 들어보세요. 그리고 더 묵직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수박은 이름 그대로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속이 꽉 차 있고 수분이 풍부한 수박은 들었을 때 더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크기는 큰데 이상하게 가볍다? 그러면 속이 비었거나 과육이 덜 차 있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수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무조건 제일 큰 수박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같은 크기 대비 무거운 수박을 고르는 겁니다. 큰데 가벼운 수박보다 조금 작아도 묵직한 수박이 더 맛있을 수 있는 거죠. 마트에서 수박을 고를 때 양손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얘는 생각보다 묵직한데? 하는 그런 수박을 고르시면 됩니다. 5번째, 두드렸을 때 맑고 탄력 있는 소리를 확인하세요. 수박을 고를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두드려 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 앞에서 통통통 두드려 보시곤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두드리긴 두드리는데 정확히 어떤 소리가 좋은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잘 익은 수박은 두드렸을 때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퍽퍽하게 죽은 소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맑고 탄력 있는 통통 소리가 나야 합니다. 덜 익은 수박은 약간 깡깡 딱딱한 소리가 날 수 있고 또 너무 익었거나 속이 무른 수박은 퍽퍽하고 둔탁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손으로 수박을 받치고 또 다른 손으로 가운데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잘 익은 수박은 받치고 있는 손 쪽으로도 은근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반대로 소리만 나고 진동이 느껴지지 않거나 느낌이 너무 무겁고 답답하면 속이 좋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경험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드리기만 믿기보다는 배꼽과 줄무늬, 무게, 노란 바닥까지 골고루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박은 하나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서 보고 고르는 겁니다. 6번째, 꼭지는 너무 싱싱한 초록색보다 약간은 마른 게 좋습니다. 다음은 꼭지입니다. 수박하면 꼭지를 빼놓을 수 없죠. 수박 꼭지를 보면 수박의 신선도나 수확 시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꼭지가 너무 푸르고 싱싱해 보이면 오히려 덜 익은 상태에서 빨리 수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꼭지가 완전히 바싹 말라서 부서질 것 같거나 주변이 물러있거나 곰팡이처럼 보이는 흔적이 있다면 수확한 지 오래됐을 수 있는 거죠. 좋은 수박은 꼭지가 적당히 마르면서도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깔끔한 느낌이 납니다. 꼭지가 살짝은 구부려져 있거나 자연스럽게 말라있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꼭지 하나만 보고 이건 무조건 맛있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유통 과정에서 꼭지가 잘려나간 수박도 있고요. 품종이나 수확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꼭지는 보조 기준으로만 보세요. 너무 푸른 꼭지보다는 적당히 마른 꼭지, 너무 시든 꼭지보다는 단단하고 깔끔한 꼭지,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번째, 겉면에 갈색 그물 무늬는 참고만 하세요. 수박의 겉면에 가끔 갈색 실금처럼 보이는 자국이나 그물 무늬처럼 얽힌 흔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흠집 난 거 아니야? 하고 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상처처럼 깊게 파인 게 아니라 표면에 얇게 생긴 갈색 무늬라면 꼭 나쁜 수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무늬를 수박이 자라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흔적,
또는 당도가 좋은 수박에서 보이는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색 그물 무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꿀 수박인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그 무늬가 없다고 해서 맛있는 수박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다른 조건들이 괜찮을 때 추가로 참고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만약 겉면에 깊은 상처가 있거나 물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있다면 그 수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박 껍질은 과육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깊으면 보관 중 오염이나 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번째, 하얀 가루처럼 보이는 건 무조건 당도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꼭 짚고 갈게요. 수박 겉면에 가끔 하얀 가루처럼 묻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당도가 높아서 당분이 올라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묻은 이물질일 수도 있고 수박 표면에 자연스러운 왁스층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가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달다, 무조건 좋은 수박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박 겉면에 하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만 보고 고르기보다는 줄무늬, 무게, 배꼽, 노란 바닥 자국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그리고 구입한 뒤에는 자르기 전에 반드시 겉면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수박은 껍질을 먹지 않는 과일이지만요, 칼로 자를 때 껍질 표면의 오염물이 칼을 타고 과육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박 고르는 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배꼽은 작고 단단한 것. 두 번째, 줄무늬는 진하고 선명한 것. 세 번째, 밑면의 노란 부분이 크림색으로 잘 잡힌 것. 네 번째,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것. 다섯 번째, 두드렸을 때 맑고 탄력 있는 소리가 나는 것. 여섯 번째, 꼭지는 너무 푸르지도 너무 시들지도 않은 것. 일곱 번째, 갈색 그물 무늬는 참고만 하고 깊은 상처는 피할 것. 여덟 번째, 하얀 가루는 단독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세척할 것.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수박 실패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잘 고른 수박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겠죠. 수박은 한번 자르면 그때부터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고 세균의 오염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수박 보관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르기 전에 껍질을 씻으세요. 많은 분들이 수박은 껍질을 안 먹으니까 그냥 바로 자르시곤 하는데요. 이건 생각보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유통 과정에서 바닥에 놓이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의 손에 거치기도 하고 겉면에 흙이나 먼지,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칼로 자르면 칼이 껍질을 지나 과육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겉에 있던 오염물이 수박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자르기 전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세요. 가능하면 깨끗한 수세미나 전용 브러쉬로 겉면을 박박 문질러 닦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물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엔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는 겁니다. 그리고 칼과 도마도 깨끗한 걸로 사용해주세요. 고기 썰던 도마, 생선 손질하던 도마를 그대로 쓰면 교차 오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박은 그냥 과일 같지만 여름철에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손질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쪽 수박에 랩만 씌워두는 건 피하세요. 수박을 반으로 자르고 나서 남은 반쪽을 랩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위생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아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또 쉬운 환경입니다. 특히 랩을 씌우면 당면에 수분이 갇히고 랩과 과육이 닿은 부분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고 해서 세균 증식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닙니다. 냉장은 속도를 늦춰줄 뿐이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박을 잘랐다면 가능하면 빨리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남았다면 통째로 랩을 씌워 보관하기보다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수박을 보관할 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첫째, 냉장고 안에서 자리 차지를 안 합니다. 둘째, 먹을 때마다 칼을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껍질에 묻어있던 오염물이 과육과 계속 닿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이 꺼내 먹기 편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밀폐 용기에 넣었다고 해서 일주일 혹은 열흘씩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자른 수박은 가능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먹는 게 가장 좋고요. 늦어도 2, 3일 안에는 꼭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을 때는 문 쪽보다 안쪽에 넣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 문 쪽은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 차이가 생기잖아요. 작은 차이 같지만 여름철 과일 보관에서는 이런 차이가 꽤 큽니다. 넷째, 손으로 집어먹기보다는 꼭 포크를 사용하세요. 수박은 가족들이 모여서 먹다 보면 꼭 손으로 막 집어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관해둔 수박을 계속 손으로 집어먹으면 손에 있던 세균이 수박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냉장고 열고 손으로 집어먹고 다시 닫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생각보다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 용기에 보관한 수박은 깨끗한 집게나 포크로 따로 두고 꺼내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름철에는 이런 작은 습관이 배탈을 막아줍니다. 다섯 번째, 냉동 보관하면 주스와 셔벗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수박을 한 통 샀는데 도저히 다 못 먹겠다 할 때는 냉동 보관을 활용해 보세요. 수박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뒤 씨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얼리면 됩니다. 이때 한꺼번에 뭉쳐서 얼리면 나중에 꺼내 쓰기가 불편하니까요. 한번 먹을 양씩 꼭 나눠서 얼려주세요. 냉동 수박은 해동해서 생과일처럼 먹기보다는 갈아 먹을 용도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믹서기에 냉동 수박을 넣고 얼음 조금, 요거트 조금, 꿀 한 스푼을 넣어서 갈면 시원한 수박 스무디가 됩니다. 우유나 탄산수를 살짝 넣어도 굉장히 좋고요. 더 간단하게는 수박을 넣고 꿀이나 레몬즙을 살짝 넣고 갈아주시면 수박을 셔벗처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겠죠? 무더운 날 아이스크림 대신 먹기에도 좋고요. 손님이 왔을 때 후식으로 내놓기도 좋습니다. 다만 냉동 수박은 한번 녹였다가 다시 얼리면 식감도 떨어지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요. 꼭 먹을 만큼만 꺼내 쓰시기 바랍니다. 수박 200% 활용 꿀팁도 있죠? 첫 번째, 수박 껍질 흰 부분으로 장아찌 만들기입니다. 수박을 먹고 나면 껍질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도 많아지고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수박 껍질의 흰 부분을 활용해 보세요. 초록색 겉껍질은 얇게 벗겨내고 흰 부분만 채 썰어줍니다. 여기에 소금으로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고 간장, 식초, 설탕을 넣어 간단하게 무치거나 절이면 아삭한 수박 껍질 장아찌가 됩니다. 오이 무침처럼 먹어도 좋고요. 고추장 양념에 무쳐도 맛있습니다. 식감이 생각보다 아삭아삭해서 여름 반찬으로 꽤 괜찮습니다. 다만 껍질을 활용할 거라면 처음부터 수박 겉면을 꼭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박 화채로 남은 과일 처리하기. 수박이 애매하게 나왔을 때는 수박 화채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수박을 동그랗게 떠도 좋고 그냥 깍둑 썰기 해도 좋습니다. 여기에 냉장고 속 남은 과일들을 같이 넣어주세요. 참외, 복숭아, 블루베리, 바나나, 포도 뭐든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유나 탄산수, 요거트, 사이다 등을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맛을 줄이고 싶다면 탄산수에 꿀 조금,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고 싶다면 사이다 조금, 든든한 간식처럼 먹고 싶다면 요거트를 넣어보세요. 여기에 얼음 몇 개 넣으면 여름 손님상 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수박 한 통 사서 그냥 잘라 먹기만 하면 좀 질리잖아요. 화채로 바꾸면 또 다른 디저트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 수박 주스로 아침 대용 간식 만들기.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도 부담 없이 먹기 좋습니다.
남은 수박을 믹서기에 넣고 얼음 조금, 레몬즙을 조금 넣어서 갈아보세요. 단맛이 부족하면 꿀을 아주 살짝만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민트잎을 살짝만 올려주면 꼭 카페에서 먹는 여름 음료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수박 죽수가 아니라 수박 스무디처럼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박 자체가 수분과 당분이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이나 사이다를 많이 넣지 않는 게 좋겠죠? 네 번째, 수박씨 발화 실험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기입니다. 수박씨도 그냥 버리기 아깝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수박씨 발화 실험을 해보세요. 깨끗하게 씻은 수박씨를 젖은 키친타올이나 화장솜 위에 올려두고 마르지 않게 물을 조금씩 뿌려주면 됩니다. 며칠 지나면 씨앗이 갈라지고 작은 싹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작은 놀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되잖아요. 우리가 먹은 수박에서 진짜 싹이 나네?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여름방학에 집에서 하기 좋은 간단한 과학 놀이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관찰 일기 쓰기 같은 것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먹고 남은 씨앗을 활용할 때는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수박팩은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수박을 갈아서 얼굴에 바르는 천연 수박팩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박은 수분감이 많아서 피부에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천연 재료가 피부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 트러블이 잘 나는 분들,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과일을 얼굴에 직접 바르는 것이 피부에 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팩을 해보고 싶다면 얼굴 전체 바르기보다는 팔 안쪽이나 턱 아래 먼저 살짝 테스트를 해보세요. 따갑거나 붉어지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올려두지 마시고요. 짧게 사용한 뒤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천연팩이어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알려드린 수박 꿀팁들 굉장히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박을 고를 때는 배꼽이 작고 단단한 수박을 고르세요. 줄무늬는 진하고 선명한 것이 좋고요. 밑면에 크림색이나 노란 바닥 자국이 있으면 잘 익은 수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수박을 고르시고요. 두드릴 때는 맑고 탄력 있는 통통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꼭지는 너무 푸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바짝 시들지도 않는 것이 좋고요. 겉면에 갈색 그물 무늬는 참고만 하되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보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은 자르기 전에 꼭 겉면을 깨끗하게 씻고 칼과 도마도 깨끗한 걸 사용해 주세요. 자른 수박은 랩만 씌워서 냉장고에 보관하기보다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드시고 오래 보관하시고 싶다면 냉동해서 수박 주스, 스무디, 셔벗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수박 껍질의 흰 부분은 장아찌나 무침으로, 수박씨는 아이들과의 발화 실험으로, 남은 수박은 화채나 주스로 활용하시면 수박 하나도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만 기억하시면 마트에서 수박 고르실 때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꿀팁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여름 모두 달고 시원한 수박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림은 쉽게, 정보는 야무지게, 살림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